네, 매주 수요일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그들만의 뒷얘기를 들어봅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만찬회동이 제일 관심 있는 일정이었는데 결국 독대는 불발됐네요. 네, 뭐 오늘 아침 보니까요. 조간신문 보니까 이제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많은 매체에서 빈손 또는 맹탕 뭐 만찬이었다. 예. 뭐 의료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 전혀 나오지도 않고 네. 대통령의 그 얘기만 듣고 온 뭐 그런 거 아니었는가. 좀 굉장히 평가가 예, 그렇습니다. 뭐 물론 당과 대통령실이 만나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화합하는 건 보기 좋은데 지금이 그럴 시기였나 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90분간 덕담만 오갔다 이게 약간 비판적인 그런 시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한 대표가 아무래도 준비해간 인사말 정도라든지 뭐 모두 발언 같이 앞에 네. 뭐 그런 멘트가 있었을 것 같은데 말할 기회가 없었나요? 아예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다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면요. 이 대통령께서 먼저 이제 여는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뭐 답사로 당대표가 또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 기회조차가 없었던 것 같고 뭐 일부에서는 어제 이제 노 알코올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대표가 술을 못 하니까 예. 한 대표를 배려해서 뭐 오미자 주스를 내놨다 그러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 노 알코올이 노 건배사를 위한 사전 포석 아니었느냐. 근데 원래 주스 같은 거라든지 이제 주류 대체 뭐 음료가 있으면 그걸로도 건배사는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그런 건배사조차도 없었던 것 같고요. 예. 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뭐 27명인가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국민을 위하여 외치고 이제 이걸 했다라는데 근데 어젯밤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참석자 중에 어떤 한 분이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네. 이런 평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국민을 위하여 외치고 나서 이게 무슨 과거 무슨 어디 왕정시대 귀족 파티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예,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그런 해석을 한 참석자가 있군요. 예, 그 어떤 참석자인지 모르겠는데 예. 참 국민의 평균적 감각과는 떨어져도 한참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만찬 분위기에 대해서 화기애애했다. 이것도 참 좀 그래요. 뭐 실제 분위기는 썰렁했는데 네. 그걸 또 화기애애했다. 이렇다고 그게 화기애애한 걸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뭔가 냉기가 좀 흐르거나 이런 분위기였다고 합니까? 뭐 보도된 걸로만 보면은 뭐 대통령이 계속 우리 한동훈 대표 이런 식의 우리를 붙여가지고 네. 뭐 계속 배려하는 것 같은 대화도 있었던 것 같던데요. 그 뭐 우리 한동훈 대표 한 2번 정도 그 대통령께서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 예, 이게 얘기할 기회조차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도대체 밥만 먹으러 간 건가? 예.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참석자가 너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난번에 그 윤상현 의원이 번개 만찬으로 네. 관저 가서 만났다고 했을 때 정말 뭐 2-3명? 뭐 네. 3명 정도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이랑 당을 합치니까 거의 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서 밥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거기서 뭐 어떤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미 있는 결정하기가 힘든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별도로 독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9월 6일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그 협의체 시작하자고 제안을 하고 예. 1시간 만에 용산에서 환영한다. 이 화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야 의정이 사실은 용산 쪽에서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게 이제까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용산에서 먼저 그런 협의체를 네, 여당이 조금 먼저 띄워주고 네. 이렇게 좀 우리가 참여하는 식으로 하겠다면 이렇게 제안이 온 거예요? 예, 여야 의정 그 얘기를 먼저 꺼낸 게 뭐 한동훈 대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용산 쪽에서 얘기를 먼저 꺼냈고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하고 바로 네. 용산이 거기에 화답하기로 그 전날 이렇게 조율이 돼가지고 9월 6일 날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 그 이후 정부의 어떤 뭐
모습을 보면 정말 여야 의정 그걸 성사를 위해서 정말 하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면피용으로 여야 의정 이런 거를 띄워놓은 건지 네. 조금 애매한 적극적인 의지나 좀 유연한 태도 이런 게 조금 저희들이 봐서는 좀 부족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과의 어떤 허심탄회한 대화가 좀 필요했던 거죠. 예. 어제 만찬 때는 그러면은 체코 순방 이후였으니까 당연히 뭐 순방 성과 같은 거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의료대란 해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네. 한마디도 안 한 거죠. 얘기할 찬스조차 없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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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만찬 직후에 일단 요청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성사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나오는데요. 뭐 한동훈 대표가 만찬 직후에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요청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언론에 우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보니까 이게 누가 흘렸냐를 놓고 그 신경전이 또 나올까봐 예. 미리 좀 선제적으로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불쾌했다라는 식의 대통령실 예. 관계자 인용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보면요. 네. 대통령과 당대표가 주례회동 한 적도 있습니다. 주례회동. 그러니까 무슨 요일 몇 시에 하는지가 다 픽스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건 별다른 비밀도 아닙니다. 예.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도 아니에요. 지금도 대통령께서 국무총리랑 주례회동을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집권당 대표랑 주례회동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그 만난다는 것 자체가 별다른 뉴스가 되질 않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만나서 중요한 얘기했으면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가가 뉴스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이상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여기 채널 A니까 네. 토요일 날 밤 9시 20 몇 분에 그 채널 A 단독 기사로 뭐 한동훈 대표가 그 독대 요청했다. 예. 근데 저도요. 제가 그래도 핵심 관계자인데 저도 그 기사 보고 알았어요. 아, 독대 요청을 한 걸요? 예, 그거는 굳이 제가 알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뭐 용산에 연락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당대표와 박정아 비서실장 정도만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뭐 이렇게 그 독대 신청을 했구나. 뭐 그걸 확인할 정도였는데 근데 우리 채널에는 알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확인해 준 곳이 어디인지. 여의도인지 용산인지 예. 채널A 기사의 그 저기가 네. 확인해 준 곳이 근데 뭐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네. 근데 뭐 지금 박정아 비서실장 2번이나 본인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누가 흘렸네 만에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합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닌 네. 것 같고 제가 하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도 이렇게 그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서 독대 요청을 할 게 아니라 대통령과 직접 하면 안 되나요? 모 의원처럼 전화를 걸어서 갑자기 뭐 저녁에 단계 만찬을 하거나. 예. 7월 23일에 전당대회에서 당선되고 바로 전화해서 대통령과 통화한 거 그런 거는 가능한데 네. 그래도 이게 어떤 회동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주에 그때 독대가 있었잖아요. 한 90분 정도. 네. 그때는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공식 라인이 있잖아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예. 그 라인을 통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공식 라인을 왜냐면 이제 여당 대표고 네. 대통령이고 하니까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어제 요청은 했다고 하니까. 예. 이게 당장 뭐 불발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해야죠. 예.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마 어제 한동훈 대표에게 발언 기회라든지 별도의 뭐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제 마침 만찬 일정과 좀 비슷한 시간대에 나온 뉴스가 있는데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이미 결론을 냈었고 불기소 권고로 어제 이게 뭐 두 사람이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네. 가방을 줬다는 최재형 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거든요. 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8대 7이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예. 한 표가 기소 쪽 의견이 더 많았는데 근데 참 이게 묘한 게 이 최재형 씨는 본인이 이제 그 기소가 청탁한 거 맞다. 업무 네. 관련 맞다. 그 가방을 주면서 난 이게 그런 의도를 갖고 했다라는 했다. 거고 처벌해야 될 검찰은 아니다. 좀 이상한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 혐의를 받는 사람 나 한 거 맞다. 예.
내 청탁 목적으로 들고 청탁- 가서 준 거다. 근데 검찰은 너 아니잖아. 예.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어제 굉장히 장시간 그 논의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네. 8대 7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이제 취임하지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무거운 숙제를 맞이하게 된 거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청탁금지법상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 예. 이거를 이번 기회에 모두가 알게 됐지만 네. 그거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민주당이라든지 뭐 요런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청탁금지법 처벌 규정이 없으면 알선수재 혐의도 있고 변호사법 그 위반 혐의도 네. 있고 다른 혐의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마냥 처벌 규정이 없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 처벌 못한다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건지 이게 좀 고심이실 것 같은데 여당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예, 이게 이제 정무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네. 그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어떻게 처리할지 뭐 조만간 결론이 나겠지만요. 만약에 불기소 처분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힘이 더 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불철저하게 예. 결론을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 민주당이 특검을 굉장히 무리하게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공수처 수사를 다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최혜병 특검의 그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예. 무조건 특검 만능론이었는데 원래 특검이라는 거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좀 부족하거나 미진하다는 게 있을 때 원래 보완성의 원리로 시행돼 왔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 이런 처분을 내렸잖아요. 만약에 네. 네.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뭐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조금 더 여론의 지지가 실릴 가능성은 있죠. 확실히 이건 여권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식으로 좀 흘러가는 이슈 같은데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가 그 언론 인터뷰한 걸 보니까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좀 언급한 게 있더라고요. 네. 지금 당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좀 해결하려면 여사가 좀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5월 10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또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잖아요. 네. 그 본인이 그러니까 대통령도 하셨는데 예. 그 당사자인 본인께서 하시는 거는 저는 뭐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언급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국무회의에서 특정인을 거론하진 않았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한 말인 거를 좀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말을 하면서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뭐 계속 통일하자고 통일운동하던 사람이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냐 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굳이 국무회의 발언을 할애해 가면서까지 임 전 실장을 이렇게 직격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뭐 임종석 그 전 실장의 이 발언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임종석 실장 편에서 조금 이제 변호를 해주면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거는 임종석 전 실장은요 헌법을 바꾸자고 그랬어요.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걸 바꾸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행 헌법 기준으로 보면 반헌법적인데.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자 이 말을 개헌을 하는 거죠.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소를 하자라는 게 예. 임종석의 주장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 저는 그게 반헌법적 주장은 그렇게 개헌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건 반민족적 주장이다. 반민족적. 만약에 북한의 과거 소련이나 동구가 내부 붕괴되듯이 말이에요. 예. 북한 붕괴 그런 상황이 됐다. 근데 임종석 주장대로 헌법을 바꿔놓으면 북한은 외국이 돼버리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예. 외국이 돼버리잖아요. 다른 나라니까 뭐 저희가 개입할 여지도 개입할 없는 여지가 거고. 없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거 먹겠다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네. 중국이나 러시아도 니들도 그냥 북한 외국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건 대단히 반민족적 주장이다. 반민족적 주장이다. 저는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지금 굳이 임종석 전 실장이 논란이 될 걸 본인도 알만한데 이런 얘기를 왜 굳이 꺼냈을까요? 이게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보니까 네. 이제 임종석 전 실장뿐만 아니라 정세현 그 통일부 전 장관, 예. 또 이종석
그 노무현 때 또 통일부 장관했던 그분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그 민주당 쪽에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 좀 공유된 그렇죠. 의견인가 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아마 재보궐선거 얼마 안 남아서 네. 준비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일단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경쟁이 좀 치열한 것 같아요. 네. 영광군, 곡성군 둘 다 군수 뽑는 선거인데요. 네. 지금 두 당 간의 뭐 싸움이 약간 신경전을 넘어서 감정 싸움으로 좀 번지고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월요일, 화요일 그 영광하고 곡성 방문하면서 또 뭐 기본소득 해갖고 네. 한 군데는 100만 원, 또 다른 군데는 뭐 50만 원, 뭐 이런 것까지 공약으로 내걸고 예. 뭐 그렇게까지 됐어요. 근데 이제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예, 두 군데 중에 곡성은 지금 뭐 민주당 후보가 많이 앞서가는 것 같고요. 예. 영광이 진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박빙 승부인 것 같은데. 영광이. 예. 네. 뭐 저희들 입장에서 이재명 이나 조국이나 비슷비슷한 존재지만 네. 정치공학적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영광에서 조국 당이 한석 가져가는 게 저희들한테는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 그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이번 재보궐선거 호남 선거에서 자기들끼리 경쟁도 있지만 정권 심판 선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호남에서부터 뭐 그 민심을 좀 끌어올려서 이걸 좀 키워보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보시기에 재보궐선거가 그렇게 뭐 정권 심판까지 좀 불을 지필 만한 선거가 될 수 있다고 근데 보시나요? 호남에서야 뭐 그 호남이야 뭐 저희들로선 불모지기 때문에 예. 그런 거고 근데 나머지 두 군데 강화하고 부산 금정 구청장 선거에서 거의 저희 둘 다 저희 당의 우세 지역이거든요. 예. 그 둘 중에 하나가 뺏긴다면 만약에 네. 둘 중에 하나라도 놓치게 된다면 그런 굉장한 타격이 있을 수 있고 정권 심판론이 심지어 국민의힘 강세 지역조차도 뒤집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텐데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도 내려가셔가지고 뭐 네. 며칠 살기 뭐 이런 거 하실 며칠 생각 살기는 없으세요? 아니고요. 예. 뭐 방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방문 예. 계획이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 애청하시는 그 구독자께서 댓글을 주셔가지고 저 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신지호 부총장을 모셨으니 어제 만찬 얘기를 좀 더 길게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근데 예. 직접 참석하신 건 아니고 저는 참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참석자들과 근데 얘기를 나누신 거죠? 그렇죠. 분위기 어땠는지. 예, 예. 근데 제가 아까 다 익명으로 쓰니까요. 이게 예. 정말 분위기는 모르겠는데 예. 뭐 이런 표현을 좀 방송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노골적으로 표현을 한 참석자는 네. 이런 만찬이 알려지면 국민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굉장히 솔직한 표현이라고 봐요. 그게 솔직한 말인가요? 지금 국민들이 뭐 의료 공백이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이게 정말 촌각을 다투는 문제 아닙니까? 예. 의료 공백의 신속한 해결. 그런데 뭐 의료의 의자도 안 나오고, 뭐 밥만 먹고 왔어요? 그렇게 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국민들로부터 욕을 안 먹어도 얻어 먹으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을밤에 정치만 느끼고 그 밥만 먹고 예. 오고. 예. 뭐 이런 얘기나 나오고 있고. 네. 화기애애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알맹이 없고. 네. 예.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고 참 어제 이 만찬은 뭐 지지율에도 안 좋게 또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굳이 뭐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 떼밥이잖아요. 정말로 이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단체가 먹는 식사 자리 예. 안 하니만 못했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그래도 얼굴 보고 좀 마주 앉은 건 그래도 나았을까요? 어제 예. 그게 있었으니까 또 이제 독대의 가능성이 조금 더 열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과거에는 예. 대통령과 당 대표 간에 주례 회동이 있었어요. 네. 그런 정도 수준으로 지금 당정 간 아주 신속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갖고 현안 그 해결을 해야지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네. 그런 위기의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만찬 회동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당과 뭐 그 대통령실이 소통을 아예 안 하시는 것 같진 않고요. 네. 의정협의체 출범, 그러니까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부적으로 어떤 소통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런 거는 살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민심이 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고 양 그 대통령실과 당이 느끼는 어떤 여론에 좀 온도차가 있어 보이는 걸까요? 여론의 온도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네. 온도차가 있으면 온도차가 있는 상태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의 그 장단점 같은 게 비교가 되고 또 하나로 이렇게 서로 상호 침투되면서 의견이 좀 조율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 자체를 지금 하냐 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만나서 조율이 될지도 불투명한 거죠. 네. 만난다고 다 깔끔하게 조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만나서 조율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만날까 말까 이걸 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뭐 물론 아까 그 당 쪽에서 이런 뭐 독대 요청 이런 거가 흘러나온 건 아니라고 말씀은 저희는 그렇게 주셨습니다만 파악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뭐 이제 대통령실을 향해서 어떤 식의 어떤 제안을 하거나 물밑에서 벌어진 것들 중에 공개가 안 됐어야 될 시점에 공개되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양쪽의 다툼이 좀 여러 번 벌어졌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좀 깨야 된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뭐 당 쪽이 아니라면은 용산에서 누군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걸 조금 좀 없애야지 양쪽에서 괜히 뭐 근거 없이 생기는 오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오해가 서로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뭐 그걸 가지고 감정 싸움하고 기싸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건 대단한 뭐 비밀이거나 보안 유지를 요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예.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저는 책무라고 봐요. 네.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고요. 이건 뭐 내가 누구한테 무슨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당 대표로서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건 그냥 제 생각이긴 한데 뭐 신지호 부총장도 그러시고 뭐 일부에서 봤을 때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나 한동훈 대표조차도 김건희 여사의 어떤 최근의 네. 행보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고 사과 얘기도 했고 네. 이게 사실은 독대를 좀 가로막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거든요. 오히려 뭐 의료 문제 같은 거는 뭐 논의할 수 있지만 여사 문제는 뭔가 언급해서는 안 될 만한 그런 이슈인데 이미 네. 바깥에서 다들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 보니 이것 때문에 사실 독대가 힘들어지는 그런 게 얘기를 아닌가 못 싶어서. 하게 되면 됩니까? 예. 제가요 지금 며칠 전에 민주당 인사 그냥 사적으로 좀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에 한 번만 더 나타나 줬으면 좋겠다. 민주당의 바람이군요. 근데. 그래요. 예. 그럼 그런 것들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이 참 이렇게 뭔가 기억에 딱 남을 것 같은데 오늘 신지호 부총장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